소형 OLED 시장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 약진의 배경을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최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그 기술을 시장의 중심 키워드로 만들어낸 것, 지금 삼성이 누리고 있는 선점 효과는 명확한 당위성 위에 자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연 그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중소형 OLED 시장 대부분의 매출이 스마트폰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스마트폰 진영을 다음과 같은 새 이름이 3등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이 두 개의 이름 중 중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LG와 현대그룹 간의 이른바 반도체 빅딜이 승자의 저주로 중간 결론이 나고, 부채에 허덕이던 현대전자가 생존을 위해 사업부들을 분리 독립시키고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하이디스를 인수한 기업이 바로 중국 디스플레이 굴기의 상징 BOE죠. 현대전자가 가지고 있던 이 디스플레이 관련 인력과 기술력을 빠르게 흡수한 BOE는 중국 디스플레이 굴기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이제 세계 최고 LCD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OLED 시장을 향해 손을 뻗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생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 OLED와 관련해서는 아직 삼성의 그것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플렉서블 OLED 시장만을 추려보면 BOE의 존재감을 실감하게 되는데, 2021년에 이르러 BOE의 플렉서블 OLED 생산 능력이 현재의 삼성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럼 생산 용량은 그렇다 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BOE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BOE의 기술 수준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 수준을 논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BOE가 2019년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의 세 번째 OLED 패널 공급사 지위를 갖게 된 부분과 일부 리퍼 제품 생산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폰의 6.1인치 기본형 모델에도 일부 패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지금, BOE가 만들어내는 이 온셀 방식의 플렉서블 OLED 패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은 확보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OE의 전략 방향이 나름의 당위성을 갖게 되는데요. 자국 시장 점령, 그리고 애플의 진도에 맞추어 차근차근 기술력을 확보해 하이엔드 시장 공략이라는 꽤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지죠. 물론 BOE의 경우 당분간은 다소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BOE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체 중국 OLED 굴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이른바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2단계부터라면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굴기는 또다시 새로운 단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기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며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 중국이 깨달은 것이 있겠죠. 예전보다 더 그럴듯한 기업 히스토리를 가지고 OLED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또 다른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차근차근 업계에 그들의 기술력을 어필하고, 동시에 자국 시장을 하나둘 탈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형 OLED 시장 수요를 떠받치는 세계의 중심축 중 이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축, 바로 애플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X을 기점으로 OLED를 채용하기 시작하고, XS와 11 시리즈에서는 2개의 모델로,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전 모델을 모두 OLED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채용 모델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OLED 패널 수요 역시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LCD를 채용하던 이 기본형 모델의 판매 수량이 나머지 두 모델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OLED 패널 수요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반기 기준 이 애플로의 OLED 패널 출하량이 기존 5천만 장에서 9천만 장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숫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이폰 세대별 OLED 패널의 기술적 특징인데요. 우선 이번 아이폰 12에서 애플이 원하는 패널의 기술적 포인트가 온셀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Y옥타라는 삼성의 기술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터치 스크린 내장형 OLED 패널의 생산 수요를 단기간 안에 확보해내기가 BOE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행보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OLED 기술 장벽을 더욱 확실히 중국 기업들 앞에 가지고 와서 쳐준 형국이 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애플의 이 온셀 방식 OLED 채용이 갖는 의미인데요.
올해는 온셀 디스플레이를, 내년에는 LTPO를 도입하는 그림 속에 애플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은 완벽히 삼성이 그리는 그림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 삼성 소형 OLED 필승론인데요. 하지만 OLED 시장의 선점 효과가 폴더블까지 유지되는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 피해야만 하는 몇 개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지 않는 경우, 중국 기업들이 폴더블 기술을 완성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의견들이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 실현이 된다면 이 두 개의 시나리오보다 그 파장이 더욱 극심할 또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시장을 선점한 삼성과 이어서 시장에 안착한 이 LG 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 시장의 과실을 누리고, 중국 기업들로 인해 다시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쯤에 마이크로 LED나 QLED 등을 응용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멋진 그림을 방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애플의 계획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미니 LED는 이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를 이루는 LED 숫자들의 크기를 줄여서 백라이트로 제어되는 구획을 미세화하는 데 기술적 포인트가 있죠. 이런 이유로 백라이트 기반 디스플레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인 명암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결국 백라이트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접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는 없는 기술이라는 점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국 그리고 대만 기업들의 이 미니 LED 관련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큰 의미 없는 기사로 치부당하곤 하죠. 하지만 애플이 OLED 대신 미니 LED를 채용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전체 플렉서블 OLED 시장에서 매출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플렉서블 OLED 수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세 개의 축, 이 중 중국의 OLED 굴기에 의해 자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남은 애플이 미니 LED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계획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당위성이 희석되는 시나리오, 폴더블로 완성되는 플렉서블 OLED 전략의 약점이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애플의 미니 LED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보면 그 약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는 이 애플의 공급선 관리 전략의 실체가 눈에 들어오는데, 2014년 럭스뷰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애플은 대만과 미국 본사 주변의 관련 연구시설을 통해 꾸준히 이 미니 혹은 마이크로 LED 기반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이 이제 서서히 그 결과물들을 내놓을 참인데요. 12.9인치의 아이패드 프로와 27인치 아이맥 프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맥북 프로,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등의 제품이 미니 LED를 장착하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서 아이패드 프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LCD에서 OLED 패널로 변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미니 등으로 OLED 채용이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내용이 맞다면 OLED의 채용 범위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는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OLED에서 미니 LED로 전환한 아이패드 프로의 예처럼 이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마저 다시 미니 LED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후에도 제대로 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오직 삼성만이 만들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이 두 개의 축 중 애플에게서마저 얻을 수 있는 과실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시나리오. 그렇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선점 효과를 폴더블까지 가져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미니 LED 개발과 관련해 손을 잡고 있는 주체들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대만의 기업들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 상황을 두고 애플은 지원금이라는 무게추를 달아 이 싸움이 다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길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공급자들끼리 벌이는 경쟁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패널을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OLED 시장에 한 국가의 기업이 절대적 위치를 가진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버티며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OLED마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은 듯한 애플의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모두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달성하고 마침내 시장을 선점해냈지만 단 한순간도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되겠죠. 벌써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장밋빛 전망들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그래서 대체 코로나 진정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만 모두가 주목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 고민을 해나가야겠죠. 우리가 주도하는 OLED 시대가 계속해 이어지길 삼성, LG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국내 기업들이 그 과실을 더욱 온전히 오랫동안 누리길,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도 빠르게 냉정을 되찾고 또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해답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 코로나 사태 이후 들려올 반가운 소식들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내용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